안 되고 싶어요. 네, 안 되고 싶고 선거에 나가기도 싫고 하지도 않을 사람을 거기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네. 일정한 여론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말에는 일부 장관 교체, 개각도 단행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빠르면 내일 청와대 참모진 교체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력하게 보도가 되는 거는 비서실장의 노영민 주중대사, 그리고 정무수석에는 강기정 전 의원, 그리고 국민소통수석에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 이렇게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모든 신문들이 거의 비슷하게 이제 정리가 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물론 뭐 유력하다라는 정도겠지만 면면을 봤을 때 이번 참모진 개편의 초점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구체적으로는 뭐 발표가 나기 전엔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번 개편은 2기 청와대를 꾸려나가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국정 수행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이 1기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제대로 일을 하는 그런 시기, 이제 준비는 끝났다. 예, 2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을 하고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2기 청와대 진용은 역량을 중심으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역량이 검증되고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분들이 청와대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름들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뭐 다들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평을 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께도 뭐 비슷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청와대가 이 시점에 개편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3년 차가 됐는데요. 뭐 금방 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3년 차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없더라도 내부를 좀 일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동력을 더 얻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또 상황적으로 그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최근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있고 또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이라든지 또 비핵화 답보 상태, 또 민생 경제 어려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상황을 돌파할 만한 새로운 계기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에 먼저 일단 개편을 해야 나중에 이제 내각을 또 개편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이루어지는데 다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이 그대로 임명이 된다면 이것은 이제 어떤 쇄신의 의미를 갖기가 야당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 특히 그동안의 인사 부실 검증 문제나 또 민간인 사찰 의혹 문제를 안고 있는 어떤 민정수석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청와대를 일신했다. 이러한 설명이 과연 국민들한테 얼만큼 먹혀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고 비서실장도 역시 그대로 임명이 된다면 이것은 어떤 쇄신이나 어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친문 색채를 더 강화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인사 내용이 그대로라면 이 부분은 야당에서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으로 된다면은 친문의 복귀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 그렇게 보십니까?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확정돼서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정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말씀드리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개각 얘기도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달 말에 뭐 있을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문재인 정부 출범 때 같이 출범 시작을 했던 원년 멤버들이 이른바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지 뭐 도종환 문화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름이 한 4-5명 정도는 바뀔 것이다. 아무래도 이제 내년 총선에 대한 배려 이게 강하다고 봐야 됩니까? 당에서 입각했던 의원 출신 장관들은 복귀하는 것이 당연히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에 임박해서 복귀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복귀해서 선거를 준비하고 또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서 보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보고요. 오히려 저희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제 의원들이 행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온 경험을 당내에서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여당의 역량이 좀 더 강화되고 또 저희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어떤 계기로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입각했던 의원들이 돌아온다면 그분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또 2기 청와대나 또 새롭게 개편될 내각과 발을 맞춰서 당도 보다 정밀하고 제대로 된 뒷받침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뭐 개각이 어느 정도 폭으로 될지 그리고 후임이 어떤 분들이 또 들어가게 될지 의원들이 갈지 뭐 교수들이 갈지 아니면 정치학자들이 갈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야당에서 바라는 바람직한 개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림이요. 그 야당에서는 뭐 협치 내각을 좀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협치라는 부분은 일단은 저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 게 만약에 협치 내각을 했다면 지금 이제 야당에 어떤 인사 추천을 의뢰했다는 보도가 나올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로 보면 현재 아마 야당의 어떤 그 추천이나 이런 입장을 전혀 그런 건 이제 고려하지 않고 현재 인사 검증을 아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 있고 또 실제로 협치라는 부분은 어떤 그 국정 철학 기조, 중요 정책 기조의 어떤 공통점이나 아니면 어떤 타협이나 절충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야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협치 내각을 구성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야당이 바라는 부분은 그런 협치라기보다는 이것이 이제 총선용 어떤 그 인사 내보내고 단순 교체 또는 또 돌려막기 인사다 이런 비판에서 벗어나는 그야말로 좀 쇄신의 이미지를 주는 그런 내각 개편의 모습을 야당은 좀 보고 싶어하고 국민들도 저는 그런 걸 보고 싶어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일기 내각 때 많은 어떤 그 도덕성 시비라든가 자질 시비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로 깜냥도 안 되고 도덕성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캠코더 인사라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다시 내각에 들어가는 이런 일이 없이 그냥 자질과 전문성, 역량 중심으로 아마 조금 개각을 한다면 그 야당도 평가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기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교체가 안 된 것이 쇄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마 전체적으로 청와대 개편의 의미를 저는 반감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각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개각도 좀 제가 볼 바꿔야 되는 때는 부분. 얼만큼 전문성이나 어떤 그 자질과 역량 이런 부분들에서 객관적으로 저런 분 정도가 어느 부처의 장관이 되면 좋겠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좀 들어가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캠코더 인사의 등용을 최소화하고 또 캠코더 인사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정말 도덕성 시비나 스스로 이 정권이 이야기하는 그 인사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5대 원칙에다 7대 원칙. 여기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사람은 절대 여기 좀 등용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정권이 적어도 인사에 있어서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저는 이번 개각에서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당에서는 인사에 대해서 뭐라고 공격을 많이 하고 계신데 조국 민정수석이 위임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청와대 개편과 또 개각의 의미는 다릅니다. 저희가 협치를 위해서 때로는 뭐 야당의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야당과 소통이 잘 되는 인사를 내각에 이제 등용할 수도 있는 건데요. 다만 청와대는 대통령의 참모고 비서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장 일하기 편하고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개편하는 것이 맞고요. 또 이제 개각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게 되면 저도 이태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캠코더 인사라는 것은 저희는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인사폭을 넓히고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실 야당하고 저희가 협치를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하고 협치를 하지 않으면 2기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정쟁을 하고 항상 싸우는 것은 야당의 입장에선 별로 손해될 게 없지만 성과를 내야 되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야당이 인정할 수 있도록 자질을 갖추고 또 그 다양한 시각을 가진 분들이 돼야겠고요. 물론 도덕성 문제는 지금 문제가 되는 흠결은 없어야 된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난 1기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히려 속도가 좀 더뎌졌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요. 그래서 이번 2기 인사의 노영민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친문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노영민 주중대사나 아니면은 강기정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전보다 훨씬 더 개혁의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 또는 조국 민정수석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이라든지 남아있는 개혁 과제들을 좀 완수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자꾸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를 물어보시는데요. 다만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탄핵을 통해서 됐기 때문에 사실은 국정이 정상적으로 이 정권이 교체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1기에서는 적폐청산을 비롯해서 과거 정부의 잘못을 교정하는 데 시간을 냈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기에서는 어떤 분이 되시든지 간에 성과를 내고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다만 이제 여러 군데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청와대 개편에 이번에 들어가실 분들로 예상되는 인물을 말씀하시고 또 지금 계신 분도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야당과 협치를 해서 제대로 된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좀 더 내각에 힘이 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청와대가 주도해서 하려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이제 깊게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맞지만 또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에서는 아무래도 내각과는 약하고 장관들은 국회에 와서 질의를 받고 대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야당과도 소통이 되고 야당도 자기 의견들을 반영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 내각은 좀 더 다양한 인물을 등용을 해서 내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기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는 10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이 의원님 그 작년 기자회견에서는 일자리 그리고 뭐 재벌개혁 등 적폐청산 얘기 많이 했고요. 남북관계 언급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경제 뭐 혁신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예상들은 합니다만은 이태규 의원께서는 집권 3년차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점들이 좀 부각될 것인가 또 부각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 글쎄 일단은 작년에 일자리를 강조했는데 사실 일자리 성과가 좀 참담했죠. 저는 여기에 대한 진솔한 반성에서 시작돼야 저는 국민들하고 진솔한 정말 소통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또 대통령께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떠한 자세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와 대화하고 있는가 이것도 저는 잘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정말 이분이 일방통행이 아니고 우리하고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현재 우리 금태섭 의원님은 좀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정권이 내세울 수 있는 게 사실 이제 그 남북 관계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남북 관계를 더 좀 강조하고 국민들한테 협조를 당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정권이 이제 점수를 까먹고 있는 이제 민생 경제 문제하고 국정 운영 전반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적어도 이 부분에서 이제 최저임금이나 또 근로시간 단축 문제나 이런 걸로 해서 사실 서민 실물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또 현재 내수가 굉장히 불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런 걸 통해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 또 그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어떤 그 최저임금에 허덕이는 이런 노동자들에 또 어떻게 희망을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국정운영 측면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이라든지 또 적자 국채 발행 의혹이라든지 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그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 처리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진솔하게 설명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이런 태도가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할 테니까 그런 질문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반성에서 시작해야 소통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에 대한 희망을 주는 기자회견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형식이 좀 눈에 띕니다. 이번에 뭐 타운홀 미팅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많이 보던 그런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대통령이? 예, 뭐 선진국에서 여러 차례 했던 방식이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일단 뭐 대변인이나 다른 사람이 끼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언론하고 소통을 직접 소통을 하게 되니까 훨씬 진솔한 소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또한 의제 측면에서도 우리 쪽에서 질문을 뭐 범위를 정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세우고 싶은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일부 반성을 해야 될 점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소통을 강조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